별 이유도 없는데 요즘 그 사람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 한마디, 답장 하나, 눈빛 하나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별은 크게 터지는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이상한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연락이 조금 늦어지는 것, 답장이 짧아지는 것,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마음의 온도가 조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속일 수 있어도 태도는 속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 그 느낌을 끝까지 부정합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그냥 바쁜 거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다가 결국 더 깊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사실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아주 조용한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안의 정체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즘 관계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연락의 변화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락의 변화, 마음이 식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답장이 조금 늦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늘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이 많을 때도 있고 몸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늦은 답장을 가지고 마음이 변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늦어짐이 계속될 때입니다. 예전에는 바쁜 중에도 짧게나마 마음을 전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참이 지나서야 짧은 말 한마디만 남기고 끝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말에는 아무 온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처리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늦어서 미안합니다. 오늘은 조금 바빴습니다. 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상대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배려조차 점점 사라집니다. 답하는 것 자체가 의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다리는 사람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담을 준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연락의 횟수가 조금 줄어들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온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늦어도 차갑지 않습니다. 짧아도 무심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답장이 늦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달라졌는지입니다. 혹시 지금 그 짧은 말 속에서 예전과 다른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느낌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별은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연락의 온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변할까요? 이 연락의 거리감은 곧 현실의 거리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멀어질 때
그 다음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랜 시간 지켜보며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피하는 태도, 바쁘다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입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몸이 조금 피곤해도 일이 많아도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 자연스러움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직접적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조금 바쁩니다. 일이 정리되면 보지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연락하겠습니다.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바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 속에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금은 어렵더라도 다음에 만날 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다음 주쯤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어가려는 의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난 사람은 그 다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피하고 앞으로도 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남이라는 것은 말로 감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마주하면 눈빛에서, 표정에서 이미 달라진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색한 침묵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일수록 만나는 것을 점점 부담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만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렇다고 이전처럼 편안하게 지내기도 어렵습니다. 이 어중간한 상태를 피하기 위해 사람은 가장 편한 말을 선택합니다. 바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조용하지만 때로는 매우 솔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 번 물어보아도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온다면 그것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앞으로 이어갈 의지가 희미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연락에서 시작된 거리감은 이제 현실의 거리로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설령 만나게 된다 해도 그 관계는 이전과 같을까요? 사람이 멀어질 때 직접적인 말보다 더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킨십의 감소, 몸이 먼저 말하는 진실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많은 것을 숨길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무 문제 없다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다릅니다. 몸은 마음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던 사람이 이제는 그 거리를 유지하려 합니다. 옆에 앉아도 조금 떨어져 앉습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의식하지 않아도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연스러움이 사라집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 멈추고 시선이 마주치지 않고 가까워질 이유를 찾지 않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조금 피곤한가 보다. 밖이라서 조심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유를 만들어서 그 변화를 덮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피곤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도 둘만의 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 척하는 순간 마음은 더 깊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이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다른 신호들과 함께 나타나는지입니다. 연락이 달라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그 위에 몸의 거리까지 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점이 아니라 선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선을 따라가다 보면 이미 마음이 어디까지 멀어졌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단순히 가까움과 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변화 속에 차가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갈 신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몸의 거리가 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함께할 미래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 멀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미래 이야기를 피하는 태도, 함께할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함께 가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아주 사소한 이야기라도 그 안에는 늘 함께라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행 이야기를 꺼내도 언젠가는 가겠지요 라는 말로 흐려집니다. 조금 더 먼 시간을 이야기하면 아직은 이르지 않겠습니까?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아예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려버립니다. 이 변화는 참으로 조용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미래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멀어진 사람에게 미래는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야 할 책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는 그 책임이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무게를 피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말하지 않으면 약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 무사히 지나가면 괜찮고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현재만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미래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의 진짜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의 회피가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솔직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함께할 시간을 상상하지 않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길게 이어질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긴 세월을 살면서 이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그 안에서 미래가 사라지는 순간 관계는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함께할 다음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 어색함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자신의 세계 속으로 들여오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 멀어지면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는 태도, 관계를 세상 밖으로 내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 속으로
그 사람을 드립니다.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것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결심이 담긴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은 조용히 피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 가자고 하면 이유를 만들어 넘깁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가정 사정이 복잡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는 그 관계를 넓히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을 생각하고 있는 관계를 굳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연결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나중에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괜한 시선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둘만의 좁은 공간 안에 두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언제든 조용히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 않으려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정말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차분하게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질문을 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화를 내거나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긴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람은 숨기고 싶은 관계일수록 조용히 경계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그 경계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관계를 밖으로 내놓지 않으려는 태도는 곧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관계가 더 깊이 흔들릴 때 반드시 드러나는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움 이후의 태도, 고치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싸움이 많으면 관계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싸운 뒤에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말을 잘못했다면 사과를 하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불편했던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 조금 번거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관계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어집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좋을 대로 하십시오. 겉으로 보면 갈등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맞추고 싶지 않고 그 관계를 위해 애쓰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갈 의지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보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그 문제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조금씩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예전부터 힘들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오랜 시간이 정리되어 버립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묻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여러 번 신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서로가 미루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긴 삶 속에서 이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관계보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관계가 더 빨리 무너집니다. 혹시 지금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풀려고 하지 않는 흐름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멀어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관계를 고치려는 의지가 사라진 뒤에는 아주 익숙하지만 가장 불안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싫지는 않지만 이라는 말입니다. 관계가 마지막으로 흔들리기 시작할 때 많은 경우 한 가지 말이 조용히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싫지는 않지만 이라는 말,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뒤에는 밝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싫지는 않지만 예전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싫지는 않지만 함께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대를 배려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듯한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아닐까.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희망이 아니라 이미 많이 멀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는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사람은 이런 말을 할까요?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밀어내고 싶지만 상처 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애매한 표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의 결정을 명확히 말하지 않고 상대에게 판단을 맡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관계를 정리할 용기는 없지만 상대가 눈치채기를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부드럽지만 책임을 피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이 표현이 나오는 순간 이미 관계를 계속 이어갈 만큼의 마음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은 싫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고 싶은 이유가 사라진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무겁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긴 세월을 살면서 이 말을 들은 뒤에 관계가 다시 깊어지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다면 그 의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이미 정리된 마음이 조용히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신호가 겹쳐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락이 달라졌고 만남이 멀어졌고 몸의 거리도 변했고 미래 이야기도 사라졌고 관계를 숨기고 문제를 풀려 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애매한 말까지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보면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어지면은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대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긴 삶을 살면서 이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람이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상대에게 미움을 받는 때가 아닙니다. 혼자만 현실을 모른 채 계속 애쓰고 있을 때입니다.
상대의 마음은 이미 멀어졌는데 자기만 남아서 그 관계를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작은 어색함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느낌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끝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조용히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신호가 겹쳐 있다면 그때는 결정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